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 지방성 간염 같은 경우에 이것이 만성 감염이 되고 간 경변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그 간 경변이라는 거요.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모든 간염이나 지금 같은 대사성 질환이나 염증이 생기면서 계속되면은 네. 간 경변이 되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흉터가 남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슬쩍 칼에 살짝 비면은 거의 흉터 없이 낫죠. 네. 그렇지만 이게 상처가 깊다든지 또는 화상을 입어서 더 상처가 깊으면 화상을 입으면 쭈그러들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간도 일정 손상을 받게 되면은 다시 재생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계속되는 손상이 가해지면은 심한 손상이 가해지면은 이것도 흉터 나는 것처럼 흉터가 남는 겁니다. 흉터가 남아서 이제 섬유화가 되는 거죠. 네. 보통 상처 나면 딱딱해지죠. 네네. 딱딱한 거하고 똑같이 간도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 실질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혈류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간암의 증상과 간 경변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염 바이러스나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간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진행된다. 간 섬유화가 심한 간경변증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암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간암 환자의 80% 이상이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다. 간경변이 간암으로 발전할 경우 황달이 생기거나 복수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간 경변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차거나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암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손상이 돼도 별 증상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간암이 물론 침범해서 간세포를 없애기도 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간 경변이 있는 환자에서 간암이 생깁니다. 없는 데서도 생길 수 있어요. 네. 특히 없는 데서 생기는 게 사실 어떤 때는 더 문제인데요. 증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돼도 별로 잘 모릅니다. 간이나 물론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칼로 찔리면 아프잖아요. 장기들은 칼로 찔려서 잘 안 아픕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팽창을 하거나 네. 이게 어떤 긴장감이 되면은 그때 아프게 되죠. 그래서 네. 간암이 생기면서 커져서 이게 팽창이 되면 아픈 좀 모호하게 아픈 증상이 생기죠. 느낌이 좀 오는군요. 술을 많이 먹어도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술을 며칠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뻑뻑해지면서 간이 커지면 우상복부 배 오른쪽 위가 아프게 되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요, 저희 방청석에 서경석 교수님께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변희태 씨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변희태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B형 간염부터 시작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증상이 어떠셨나요? 초기의 증상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요. 오른쪽 가슴 위쪽에 통증을 좀 느껴가지고 네. 했었습니다만서도 그 전에 아마 말씀하신 B형 간염에 대한 것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지방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단체 기숙사 생활을 했었었는데 네. 사실은 1차, 2차 접종까지는 했었습니다만 보통 3회, 그 당시는 3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2회에서 3회 가는 동안에 네. 보균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교수님 강의도 들어보니까 그게 처음에 측정이 좀 잘못된 거고 아마 모태 감염이었지 않나 이런 또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가족분들 중에서도 간암을 앓으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B형 간염으로 시작하셔서 결국 간암으로 굉장히 젊은 53세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서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네. 또 저희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도 저는 좀 이렇게
기사회생했습니다만서도 동생은 불행하게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몸이 상태가 어떠세요? 예, 지금은 교수님 덕분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어머니의 비형 간염이 자녀분들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간염에 있어서 비형 간염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으신 게 네. 다 대국민을 다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런 간염이 있을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처치를 잘 합니다. 예방주사하고 면역 글로불린을 줘서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간암에 대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방청객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간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서경석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B형 항체가 있었는데 그 보건소에 가니까 다시 그 항체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네. 혹시 간혹 가다가 그 항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급성 간염을 앓고 나면은 평생 항체가 유지됩니다. 네. 또는 우리 지금은 이제 급성 간염이 많이 없어지고 예방 주사를 막 맞으면서 생기는 항체가 생기겠죠. 네. 네, 생기는 그 형태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반응성도 좀 틀립니다. 네.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항체라는 게 처음에 자극을 받았다가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체크할 수 있는 레벨이 있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접종을 하면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일부 한 10%, 15% 정도 이제 있어서는 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경우도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이라서 OT나 MT를 가면 술을 많이 먹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숙취 해소 음료라든지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먹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그런 음료들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간에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궁금했어요, 저도. 글쎄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그 근거를 갖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드시면 정말 술이 안 취하십니까? 예. 느낌이 좀 그냥 있죠? 그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 객관적인 그런 결과를 갖기가 네.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근데 그만큼의 그런 약재가 들어가서 그걸 할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런 거를 믿고 네.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믿고 사실 간에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간이라는 거는 항상 밖에서 들어오면 다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어떤 좋은 거라도 간에서 다시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아까 술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은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한국인을 위협하는 5대 암 중에서 오늘은 간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